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시대리 전화 받았습니다. 시대리 출근했어? 내가 방금 메일로 어제 교육 대상자랑 참석자 보냈거든. 그거를 비교해서 두 가지를 좀 빨리 해줘야 해. 첫 번째로는 대상자 중에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추려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참석자 중에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추려내서 좀 알려줄래? 20분 후에 회의가 있어서 빨리 좀 부탁할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해서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시대리가 받은 대상자 명단이래요. 자, 첫 번째 탭에는 교육 대상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니까 4번, 그다음에 대상자 이름, 그리고 팀이 나와 있네요. 이제 두 번째 탭을 보니까 그 교육에 실제 참석했던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자, 과장님이 요청했던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육 대상자였는데 참석하지 않은 미참석자를 뽑아달래요. 그거를 우리가 먼저 해볼게요. 먼저 이 데이터를 표로 만들어줄게요. 표를 만들면 나중에 데이터가 늘어나도 자동으로 이게 잡혀서 실무에서는 표를 만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첫 번째 셀을 클릭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컨트롤 시프트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표가 잡혀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표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표에 이름을 줍시다. 교육 대상자. 그리고 이 서식이 저는 싫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서식으로 돌아갈게요. 교육 참석자도 마찬가지로 표로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교육 참석자. 다시 원래의 서식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기서 교육 대상자 중에서 참석자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을 골라내야 돼요. 저 같으면은 count if를 쓰겠어요. 자, count if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count if는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가 찾으려는 값이 몇 번 들어가 있냐, 그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셋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주 간단한 예시예요. 여기서 우리는 1이라는 숫자가 몇 번 들어가 있는지 찾고 싶어요. 과연 1은 이 데이터셋에서 몇 번 들어가 있을까요? count if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을 그 다음에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은 1이 두 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들어가 있다라는 2라는 숫자를 반환을 해줘요. 만약 이게 또 1로 바뀌면 이제는 3개가 들어가 있겠죠. 지금 우리의 경우에도 count if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름으로 찾아도 되고 아이디 번호로 찾아도 되는데 저 같으면 아이디 번호로 찾겠어요. 혹시 대상자에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고유값, 각 개인의 고유값인 아이디 번호로 찾는 게 저는 더 안전할 것 같아요. count if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범위는 실제 참석자에서 아이디 열을 찾아야 돼요. 아이디 열의 첫 번째 셀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밑에까지 쭉 잡힙니다. 콤마를 누르고 이 범위에서 무엇을 찾고 싶냐면 이 사람 CE8786이라는 아이디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찾고 싶은 거예요. 괄호 닫고 누르면 바로 아래까지 쭉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이거는 표의 특성이에요. 권현우라는 사람은 참석자 명단에 있어요. 이분의 아이디가 참석자 명단에 실제로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실제로 참석했다는 뜻이고, 임유혁이라는 사람의 아이디는 여기 참석자 명단에 없었기 때문에 0이라고 뜹니다. 즉 0이라고 뜬 사람들은 불참자예요. 자, 근데 이렇게 10, 10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if 수식을 한 번 더 써서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 볼게요.
if count if의 값이 1이면 참석이라고 뜨게 할 거고, 그게 아니면 1 아니면 0이겠죠. 1이 아니면 불참이라고 뜨게 만들게요. 저는 이걸 지금 두 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조금 더 엑셀이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 한 번에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한 번에 if 안에 count if를 넣을 건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실제 참석자의 아이디고요. 어떤 값을 찾을 거냐면 우리 대상자의 아이디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찾을 거예요. 자, count if의 값이 찾아지면 1일 거고, 그런 경우에는 참석이라는 단어가 뜰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불참이라는 단어가 뜰 거예요. 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자, 아까 과장님이 불참자만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불참자만 선택해서 필터링을 하면 끝납니다. 이 사람을 이제 보고 드리면 되는 거고, 근데 하나 더 있었어요. 요구사항이 이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을 또 골라달래요. 즉, 교육 대상자에는 없었는데 실제로 참석한 사람들을 뽑아달래요. 똑같이 하면 돼요. count if로 또 해볼게요. 참석자 중에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을 고를 때는 똑같이 count if를 쓰고, 이번에는 교육 대상자의 아이디 중에서 실제 참석자의 아이디가 포함이 됐는지 보면 됩니다. 자, 1이라고 나온 경우는 대상자에 있으면서 참석한 사람일 거고요. 0이라는 사람은 결국 대상자에서 못 찾은 사람이에요. 즉, 대상자는 아니었는데 어쨌건 이 사람은 참석을 했어요. 궁금했는지 교육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if를 또 써서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if 이게 1이면 대상자일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상자 아닌 사람들만 필터링을 해주면 끝납니다. 자, 사실 이렇게 하면 다 끝났는데 우리의 C대리는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합니다. 뭘 하고 싶냐면 불참자들 중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직급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혹시 필요하실까봐. 그래서 전체 임직원이 나와 있는 이 마스터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어디선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찾아서 옆에 직급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제 VLOOKUP으로 찾아볼게요. 검색할 값은 이 사람의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넣을 인자는 표 범위래요. 표 범위는 우리가 우리의 전체 임직원 표에서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넣을 게 열 인덱스 번호래요. 우린 지금 직급을 찾고 싶잖아요. 직급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6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고 싶기 때문에 false라고 쓰셔도 되고, 여기 false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숫자 0, 이 false를 의미하기 때문에 0을 넣고 확인을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VLOOKUP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고를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우리의 C대리는 또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과장님이 불참자만 필터링해서 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전체 표를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 필터를 해제해 볼게요.
전체 표를 보면서 불참자들만 좀 한눈에 파악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불참자들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조건부 서식으로 표를 하이라이트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참석 대상자를 표로 처음에 바꿔놨어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할 때는 이 헤더, 표의 헤더 부분은 머리글은 잡지 말고 실제 데이터 부분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지금 머리글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 머리글 부분은 좀 구조가 다르게 참조가 돼서 조건부 서식을 걸면은 이게 좀 꼬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표로 바꿨을 때는 이 머리글은 선택하지 말고 여기 데이터 부분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새 규칙으로 갑니다. 수식을 사용해 볼게요. 결국 우리는 이 D열에 있는 참석 여부가 불참일 경우에만 노란색으로 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석 여부 열에 있는 첫 번째 셀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 셀을 클릭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러 표시가 두 개가 붙어요. 하나는 열 앞에 붙었고 하나는 행 앞에 붙었어요. 이게 이제 고정을 해주겠다는 뜻인데 우리는 D열을 고정하는 건 맞아요. 지금 참석 여부의 열만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D열은 고정하는 게 맞는데 행은 고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엑셀은 행을 하나씩 이제 내려가면서 참석인지 불참인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행 앞에 있는 달러 표시는 지워줍니다. 자, 이게 불참인 경우에 불참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만 서식을 입힐게요. 노란색으로 채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참자만 우리 과장님이 보기 쉽게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대상자 아닌 사람들만 쉽게 볼 수 있게 하이라이트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데이터만 선택을 해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첫 번째 셀을 클릭을 해주고 행 앞에 달러 표시는 지워주고요. 이번에는 대상자 아님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노란색으로 채워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의 시대리 다행히도 어렵지 않게 불참자랑 미대상자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커피 한 잔 마셔도 되겠죠?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서 맞닥뜨리는 상황 그리고 엑셀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에 질문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